챕터 2의 Light and Shading 보겠습니다. 빛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픽셀의 그 브라이트니스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Three phenomena that determine 그래서 이 brightness, 픽셀의 brightness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빛이 비치고 그거를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픽셀이 있는데 그러면 그 픽셀의 밝기를 결국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건데 먼저 그 물체에 빛이 많이 비춰지면 당연히 밝겠죠. 그래서 빛 자체가 많이 비춰진 거죠. 어떤 서피스에 물체의 서피스 표면에 그 다음에 물체 표면에서 많이 반사가 돼야 되겠죠. 빛이 반사가 되지 않고 흡수를 해버리거나 하면은 우리 눈에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반사가 많이 돼야 밝아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쨌든 카메라로 찍은 거니까 카메라 리스폰스 즉 그 빛에 대한 카메라 리스폰스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그 픽셀의 밝기를 결정짓는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빛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서피스에서 반사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리스폰스가 그 색깔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크다거나 아니면 어떤 카메라는 특별히 그 똑같은 빛에 대해서도 리스폰스가 큰 카메라가 있겠죠. 밝기가 그러니까 렌즈가 좋거나 하면은 그래서 그 3박자가 맞아야 픽셀의 밝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브라이트니스가 작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이유로 작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빛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반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카메라가 별로 좋지 않아서 렌즈로 빛을 잘 모으지 못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팩터가 있다라는 걸 보면 되겠고요. 먼저 3번 팩터를 먼저 보면 책의 3번 팩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I는 이제 intensit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카메라 리스폰스 at x라는 점에서 어떤 픽셀 x라는 점에서의 그 카메라 리스폰스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나타내는 거는 당연히 뭐냐면 intensity the surface 원래 그 패치라는 게 이게 작은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조각에서 원래 인텐시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카메라가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은 어떤 가정을 한 겁니까? 그냥 K 곱해서 그냥 이렇게 찍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리니어 모델이겠죠. 리니어 모델이 맞다면 실제로는 카메라가 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냥 리니어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 인텐시티가 크면 크게 받아들이고 비례해서 인텐시티가 작으면 작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리니어 모델을 쓸 수도 있고 그게 잘 맞지 않으면 쓰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surface reflection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surface reflection은 diffuse reflection이에요. 여기 봤듯이 diffuse reflection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란같이 쫙 퍼져요. 그래서 표면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옷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매끈하지가 않은 표면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거와 반대되는 거는 이제 거울이 되겠죠. 거울은 specular reflection.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매끈한 표면에 닿으면 이렇게 specular reflection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diffuse reflection이기 때문에 이 brightness는 그 viewing direction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쳐다보느냐가 중요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버리니까 어디서 보던 비슷한 intensity를 느끼게 되는데 밝기를 느끼게 하는데 이 거울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게 specular reflection이 일어나니까 눈이 여기 있으면은 아주 잘 보일 거고 눈이 여기 있으면은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알비도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 얼마나 빛을 reflection 시키느냐 그 fraction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비도가 크면은 굉장히 많이 reflection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밝게 보이는 거고 작으면은 뭐 잘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알비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1.2 섹션에 그 sources and their effects 보시면요. 그러니까 뭐 빛의 그 source 지금 어쨌든 소스가 있어야 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램버트의 코사인 로인데요. 그래서 brightness는 로 곱하기 I0의 코사인 세타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언제 밝으냐 우리가 그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을 때 밝은 거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가 얘기하는 게 brightness of a diffuse patch. 그래서 diffuse가 일어나는 지금 그 패치의 brightness는 뭐에 디펜던트 하냐면 요 코사인 세타인데 요 세타가 지금 뭐냐면 라이 소스하고 라이 소스 디렉션하고 그 다음에 surface normal.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surface가 이렇게 생겼으면 빛이 당연히 이렇게 들어와야지 밝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밝을 수가 없죠. 그렇죠? 중천에 떠 있어야 밝습니다. 그래서 요 surface normal이라는 건 지금 surface normal이 어떻게 됩니까? surface normal이니까 surface가 이거면 표면이 이거면 이거 surface normal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벡터 방향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 가장 그 밝게 되겠죠. 왜냐면 코사인 0은 이제 1이니까. 그리고 이게 90도에 가까워질수록 예를 들어서 이 노멀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코사인 함수는 세타 커질수록 작아지는 함수죠. 그러니까 180도까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로는 지금 뭐냐면 diffuse albedo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reflection이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diffuse albedo. 그러니까 알비도가 크면은 많이 reflection 되니까 그만큼 밝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라이트 소스 자체의 그 인텐시티를 얘기합니다. 굳이 적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보겠습니다. 섀도우라는 것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섀도우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서피스 입장에서, 어떤 표면 입장에서 우리가 소스를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어디에 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등에 우리가 가려져 있더라도, 그러니까 전등이, 예를 들어서 전등이 라이트 소스가 가려져 있어도 어떻습니까? 있어도 보통 그 벽에 의한 그 인터리플렉션, 벽에 의한 반사가 있죠. 인터리플렉션에 의해서 아주 어둡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에 뭐 위에 천장이나 바닥이나 벽을 흰색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으로 하지 않으면 방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이렉트한 빛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 벽에 의한 반사가 상당히 큰 그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터리플렉션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소스를 모델링 할 거냐. 그래서 램버시안 플러스 스페큘러 모델을 보통 많이 쓴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램버시안 모델만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경우에 램버시안 플러스 스페큘러 모델을 쓰는데, 말 그대로 디퓨저 알베도를 아까 고려했었죠. 그러니까 아까 고려했었죠. 램버시안 할 때 거기다가 스페큘러 컴포넌트를 고려한 모델을 우리가 램버시안 스페큘러 모델이라고 합니다. 챕터 3로 넘어가죠. 챕터 3의 컬러입니다. 3.1에 Human Color Perception이 있는데요. 여기서 물론 뭐 소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Spectral Energy Density, 보통 빛이 이제 이렇게 있죠. 물론 라이트 소스에 따라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그 단위는 나노미터를 씁니다. 여기 웨이브랭스고요. 그래서 400나노부터 700나노미터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400나노가 이제 레드라고 보면 되고, 700나노미터가 아니죠. 이게 700나노가 화장이 더 긴 거죠. 여기가 레드고, 여기가 바이올렛입니다. 보라색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1.1에 컬러 매칭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러를 어떤 프라이머리 컬러 몇 개를 모아서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쓰는 거는 뭐 말 그대로 RGB 컬러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RGB 3개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3개의 프라이머리 컬러로 모든 색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principle of trichromacy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망막에 있는 그 시각을 담당하는 그 포토 리셉터가 콘이 있고 로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콘은 컬러 비전을 담당을 하고, 하지만 로드는 어두울 때 매우 빛에 민감한 그러한 포토 리셉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콘 가운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S콘, M콘, L콘. 그래서 이게 그 이니셜은 그냥 S는 short고요. M은 medium이고 L은 long입니다. long. 여기서 이제 wavelength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wavelength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거를 S콘 대신에 blue cone, 그러니까 M콘 대신에 green cone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L콘 대신에 red cone이라고도 하는데, 예. 근데 그 우리가 red color를 인지를 할 때, 예, red color sensation을 할 때 그 red cone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blue cone은 blue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뿐이지 그 red color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말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2부터 하기로 하고요. 네,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